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7월 10일 노르웨이 일부 FK 보데글림트 사네피오르 포트발 보데글림트 포메이션은 4-3-3-3이며 최전방에는 이브가 중심을 잡고 있고 측면에 미켈센이 돌파를 담당하고 있다. 중앙에는 베르그가 빌드업과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지만 박스 근처 전개 속도는 정체되어 있다. 전체적인 공격 구조는 측면 마이너스 중앙 연결의 반복에 집중되어 있으나 최근 경기에서는 마무리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다. 수비 전환 시 볼 소유권을 쉽게 내주는 장면도 많아지고 있으며 템포 조절이 되지 않아 흐름이 단절되는 빈도가 잦다.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경기에서 기복이 심한 전개로 인해 유리한 경기를 놓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사네피오르 포메이션은 4-3-3-3이며 마르코비치는 좌측 돌파를 중심으로 전방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중앙에는 던스비가 볼 운반을 맡지만 공격 전환에서 탈압박이 매끄럽지 못해 역습 시 템포가 무뎌진다. 메틀러는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연계 플레이를 펼치지만 패스 성공률이 낮아지고 있고 수비 부담이 늘어난 모습이다. 최근에는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공격 전개는 자연스럽게 소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원정 경기에서는 실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흘러가고 있어 과감한 전개보다는 안정감에 방점을 두고 있다. 스마트 프리뷰 보데글림트는 홈 경기임에도 공격 전개의 날카로움이 줄어들었고 템포 조절에 실패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사네피오르는 원정 불리함을 감안한 안정적인 운영으로 라인을 내린 채 경기를 끌고 가는 흐름을 택하고 있다. 두 팀 모두 전개에서 기복이 심하고 마무리 결정력 역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교착 상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보데글림트는 슈팅 수 대비 유효 슈팅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어 공격 효율성에서 많은 고민이 드러난다. 사네피오르 역시 후반전 집중력 저하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리드를 잡더라도 지켜내기 어려운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배팅 핵심 포인트 보데글림트는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의 마무리 완성도가 크게 저하된 팀. 사네피오르는 역습 시 전개 속도와 탈압박 과정에서 전술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팀. 서로의 약점이 공격보다는 안정적인 수비 운영에 더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 전술 구조와 흐름 모두 무승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7월 13일 노르웨이 일부 프레드릭스타드 FK 몰데 프레드릭스타드 포메이션은 3-5-이며 비아르탈리드는 투톱에서 마무리 책임을 맡고 있는 중심 공격수다. 비오를로는 이선에서 활발한 공간 침투로 몰대 수비 간격을 계속 흔들고 있으며 매그너스는 중원에서 압박과 빌드업의 균형을 잡으며 템포 주도권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비 라인에서는 조직적인 300 구성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혔고 제공권 대처와 빠른 커버 플레이 모두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홈에서는 전방 압박이 극대화되며 경기 시작 20분 이내 득점 확률이 높은 전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몰데 포메이션은 3-5-이며 브리닐드센이 투톱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볼 터치 간격이 들쑥날쑥하며 침투 타이밍이 늦는 흐름이다. 린네스는 측면 수비를 책임지고 있지만 최근 반복되는 1대1 돌파 허용과 위치 선정 오류가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다에 흘리는 볼 배급은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나 템포 유지 능력과 전개 방향 전환에서 답답한 선택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수비와 중원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역습 대응이 느려지고 있고 측면 전개 시 대인 방어가 무너지는 장면이 증가하며 실점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 프리뷰 프레드릭스타드는 최근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는 흐름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 중앙과 측면에서 템포 분산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중원에서의 밸런스 유지 능력이 돋보인다. 몰대는 수비 안정감이 흔들리며 실점 허용 범위가 넓어졌고 측면 공간이 쉽게 무너지며 강한 압박을 받을 때 탈압박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는 공수 전환의 속도마저 느려졌고 전방 결정력도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조직력과 템포 모두에서 앞서는 프레드릭스타드가 흐름을 틀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프레드릭스타드는 홈 경기에서의 전방 압박과 빠른 마무리로 초반 흐름을 장악하는 팀. 몰대는 최근 수비진의 흔들림과 측면 붕괴로 인해 안정적인 전개가 불가능한 상태. 템포, 조직력, 압박 강도 모두 프레드릭스타드 쪽이 유리한 전술적 구도로 연결될 가능성 높음. 흐름과 심리, 수비 밸런스까지 감안하면 프레드릭스타드 쪽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
7월 13일 메이저리그 사커 샬럿 FC 뉴욕시티. 샬럿 포메이션은 4-3-3-3이며 코페티는 전방에서 물리적인 힘을 활용해 포스트 플레이를 시도하지만 세밀함은 떨어지는 편이다. 칼데론 바르가스는 측면에서 꾸준히 볼을 몰고 들어오지만 마무리 전환 타이밍에서 번번이 끊기고 있다. 중원에서 웨스트우드가 1차 빌드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상대의 강한 압박에 노출될 경우 볼 배급이 제한되며 패스 루트가 급격히 단순화된다. 최근 홈 3경기 연속 실점을 허용하는 등 수비진의 집중력도 눈에 띄게 하락했고, 특히 측면 풀백의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상대의 빠른 역습에 자주 공간을 내주고 있다. 팀 전체적으로 템포를 늦추며 안정적인 흐름을 추구하지만 공격과 수비 모두 날카로움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뉴욕시티 포메이션은 4-2-3-1이며 파크타르는 이선에서 유기적인 움직임과 패스를 기반으로 팀의 공격 리듬을 조율하고 있다. 페르난데스는 전진성 있는 드리블과 과감한 슈팅으로 상대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연출하며, 파크스는 전방 침투보다 볼 간수와 롱패스로 후방 빌드업의 템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좌우 측면 풀백이 올라서며 공격 시에는 자연스럽게 3백 형태로 전환되는데, 이 구조는 샬럿처럼 중원 압박이 느슨한 팀을 상대로는 패턴 전개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 최근 원정 연패 흐름을 끊으며 분위기를 전환했고, 체력적으로도 선발 로테이션을 활용하며 무더위 대응력을 확보한 모습이다. 스마트 프리뷰 샬럿은 홈 경기에서의 안정적인 운영을 선호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와 측면 커버 범위에서 지속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측면에서 볼이 끊긴 이후의 역습 대응에서 결정적인 허점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뉴욕시티는 전방의 바크타르 마이너스 페르난데스 조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박스 근처에서의 위협도가 높고, 중원 압박이 무딘 샬럿을 상대로는 템포 유지와 패턴 전개에 있어 전술적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샬럿은 측면 수비 회귀 속도가 느려 역습 대응이 취약한 흐름. 뉴욕시티는 바크타르 마이너스 페르난데스 중심의 유기적 전술 전개가 강점. 중원에서의 볼 점유, 템포 주도권 모두 뉴욕시티의 유리한 전술적 환경.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면 이 경기는 뉴욕시티가 주도권을 틀어질 타이밍이다. 7월 13일 메이저리그 사커 FC 신시내티 콜럼버스 크루. 신시내티 포메이션은 5-3-2이며 댄케이는 수비라인의 핵심 축으로 제공권 장악과 박스 안커버 능력에서 탁월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다. 세르지우 산토스는 최전방에서 순간 침투와 볼 간수 능력이 뛰어나며 최근에는 득점 감각까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다. 에반데르는 3선에서 볼 배급과 압박 탈출 구간에서 중심 역할을 해주며 팀의 전개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신시내티는 500의 단단한 수비 블록을 기반으로 후방에서부터의 빠른 전개 전환이 매끄러워지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는 특히 조직력과 수비 집중력이 한층 강화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직선적인 침투보다는 측면을 통한 템포 조절과 수비 라인 끌어내기를 우선시하는 전술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다. 콜럼버스 포메이션은 4-3-3이며 로시는 좌측에서 빠른 템포로 상대 측면을 공략하고 있지만 박스 안 마무리 단계에서의 결정력은 다소 기복이 있다. 이브라임은 이선 연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압박 저항에서의 볼 간수 능력에 불안 요소가 보이고 있다. 샴 보스트는 중원에서 활동량이 많은 자원이지만 최근 경기에서 패스 성공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역습 차단 타이밍도 다소 늦는 모습이다. 콜럼버스는 전체적으로 전방 압박과 라인 컨트롤을 기반으로 점유를 유도하는 팀이지만 최근 들어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적인 장면 연출이 줄어들고 있어 실속 면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게다가 원정 경기에서는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해 결정적인 실점이 반복되고 있으며 체력 배분에서도 리스크가 감지되고 있다. 스마트 프리뷰 신시내티는 500 중심의 안정된 수비 라인을 바탕으로 전방으로의 전환 타이밍을 빠르게 설정하고 있다. 에반데르와 세르지우 산토스를 중심으로 전개 밸런스를 다듬어가고 있으며 홈에서는 특히 실리적인 전술 수행도가 높다. 콜럼버스는 볼 점유는 가능하지만 결정적인 찬스 창출에서의 날카로움은 줄어든 상태이며 박스 안 마무리와 중원의 볼 간수 능력 모두에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흐름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신시내티는 500 구조로 상대의 속공을 철저히 봉쇄하고 빠른 전환으로 실리적 공세를 전개. 콜럼버스는 점유율 대비 찬스 생산이 빈약한 흐름으로 박스 안에서의 집중력이 부족한 상황. 홈에서 강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는 신시내티가 전술적, 체력적 우위를 쥐고 있다. 전개, 실속, 수비 집중력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신시내티가 끊어낼 타이밍이다. 7월 13일 메이저리그 사커 인터 마이애미 CF 내슈빌 SC
인터 마이애미. 포메이션은 4-3-3이며 수아레스는 여전히 박스 안에서 공간을 읽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며 동선 활용이 정교해지고 있다. 브라이튼은 측면에서 돌파와 컷인 중심의 플레이로 흐름을 흔들고 있으며 메시와의 유기적인 연계도 눈에 띄게 향상된 상황이다. 메시는 이선에서의 볼, 배급과 페널티 박스 외곽에서의 키패스에 있어 여전히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특히 상대 압박이 느슨해질수록 공격 템포를 순식간에 끌어올리는 폭발적인 전개가 인상적이다. 홈에서는 전체적인 빌드업 템포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수비진도 메시의 체력 안배 타이밍에 맞춰 유연하게 전술 구조를 조정하고 있다. 수비적으로도 뒷공간 관리와 박스 안마킹에서의 조직력이 점차 살아나며 불안했던 흐름에서 탈피하고 있는 모습이다. 내슈빌. 포메이션은 4-2-3-1이며 무크타르는 전방에서 유일하게 위협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고립되는 장면이 많아 위력이 반감되고 있다. 보이드는 중원과 이선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역할을 맡고 있으나 템포를 끌어올리는 전개는 제한적이다. 데이비스는 수비적인 역할에 치중하면서 공격 가담 빈도가 줄어들고 있으며 전방으로의 빠른 침투 타이밍이 맞지 않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다. 특히 원정에서는 수비 라인과 중원 간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며 역습을 맞는 경우 박스 앞 커버가 늦는 경향이 있다. 전술적으로는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만 유지력이 짧고 메시-수아레스 조합을 상대로는 압박 라인 붕괴 가능성이 존재한다. 스마트 프리뷰.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를 중심으로 수아레스와 브라이트의 연계가 날카로워지고 있으며 전개 속도와 찬스 마무리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 수비적으로도 간격 조율과 뒷공간 커버가 안정되며 전반적인 균형을 회복하고 있는 흐름이다. 반면 내슈빌은 전방 압박의 완성도가 낮고 중원 마이너스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실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메시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경기 주도권은 순식간에 인터 마이애미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배팅 핵심 포인트.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수아레스 중심의 유기적 전개와 찬스 마무리 완성도가 상승세. 내슈빌은 전방 압박 유지력이 약하고 박스 앞 공간 커버에서 반복적으로 허점 노출. 결정력 싸움에서 인터 마이애미가 압도적인 우위. 전술 응집력도 홈에서는 더욱 단단하다. 전술 디테일, 선수 조합, 공간 활용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인터 마이애미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7월 13일 메이저리그 사커 올랜도 시티 SCCF 몽레알. 올랜도 시티. 포메이션은 4-4-2이며 무리엘은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짧은 동선 활용이 뛰어난 자원으로 침투 시도마다 실질적인 위협을 만들고 있다. 파살리치는 중원에서 패스 조율과 공간 침투 모두 가능한 멀티 자원으로 1차 압박 해제 이후 전개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앙굴로 코르테스는 좌측 라인에서 빠른 발과 유연한 드리블로 템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으며 최근 연계 패턴 완성도 또한 향상된 모습이다. 홈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과 중원의 간격 유지가 안정적이며 전방 압박 이후의 세컨볼 회수율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수비적으로는 좌우 풀백의 커버 범위가 넓어 상대의 측면 돌파 시도에도 빠른 복귀로 대처하고 있는 흐름이다. 몬트리올. 포메이션은 4-3-3이며 오부수는 중원에서 활동량은 풍부하지만 공수간 연결 고리 역할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신축크는 최전방에서의 움직임은 활발하지만 볼 간수력에서 불안정한 장면이 자주 나타나고 있고 듀크는 돌파보다 측면 전개에 치중하는 스타일이어서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적 창출력은 떨어지는 편이다. 특히 원정에서는 전개가 늘어지고 수비 라인의 간격 조율에 실패하면서 실점 위험이 상시 노출되고 있으며 전방 압박 유지 시간도 짧아 올랜도처럼 패턴 플레이가 명확한 팀을 상대로는 버티기 어렵다. 체력 분배도 원정 일정이 겹칠 때마다 흔들리는 경향이 있으며 후반 중반 이후 실점률이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다. 스마트 프리뷰. 올랜도 시티는 무리엘과 앙굴로 코르테스를 활용한 전방 연계가 부드럽게 풀리고 있으며 홈에서는 수비 마이너스 중원 라인의 간격 유지가 안정적이다. 파살리치를 중심으로 중원에서의 압박 해제와 빌드업 패턴도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어 경기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하다. 반면 몬트리올은 원정에서 수비 간격이 쉽게 벌어지며 전개 속도와 템포 유지 능력 모두 불안정한 흐름이다. 특히 결정력에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올랜도의 실속 있는 운영이 더 높은 기대값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올랜도 시티는 좌우 측면을 활용한 전개와 박스 안 결정력이 상승세. 몬트리올은 전개 템포와 수비 라인 간격 유지에서 뚜렷한 불안 요소. 홈에서 안정적인 전술 운영을 보여주는 올랜도 시티가 체력, 조직력, 집중력 모두 앞선다. 공격 밸런스, 중원 응집력, 수비 집중도 모두 따져볼 때
이 경기는 올랜도 시티가 잡아낼 타이밍이다. 7월 13일 메이저리그 사커 필라델피아 유니언 뉴욕 레드불스. 필라델피아 포메이션은 4-1-3-2이며 바리보는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포지셔닝 감각이 뛰어난 자원이다. 우레는 전방에서 활동 반경이 넓고 볼 간수 능력도 좋아 연계 플레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가즈닥은 중원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는 키패스를 자주 시도하면서 이선과 전방 간의 간격을 매끄럽게 연결하고 있다. 수비적으로는 단일 볼란치 아래로 포백 라인의 움직임이 매우 유기적이며 특히 홈에서는 압박 타이밍과 수비 전환의 집중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전술적 측면에서는 4-1-3-의 구성이 중앙 밀집도가 높아 뉴욕 레드불의 측면 중심 전개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구조다. 뉴욕 레드불 포메이션은 4-3-이며 엘리아스 마노엘은 피지컬 기반의 포스트 플레이는 가능하지만 활동 반경이 제한적이며 박스 밖에서의 위협적인 장면 연출은 부족한 흐름이다. 못 거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에서 팀 전개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볼 터치가 길어지는 순간 실수가 잦아진다는 약점이 있다. 에델만은 중원에서 수비 가담이 많지만 패스 전환의 속도와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며 전개의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 전술적으로는 전방 압박을 기반으로 플레이하지만 상대가 빠르게 전개할 경우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며 수비 전환이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조직력이 흐트러지는 빈도가 높고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마크가 자주 풀리는 장면이 나온다. 스마트 프리뷰 필라델피아는 바리보 우레 투톱의 침투 연계가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가즈닥을 중심으로 한 중원 전개도 빠르고 날카롭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홈에서는 수비 미드 간격 유지가 안정되며 라인 간 전환 시 전체적인 조직력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간다. 반면 뉴욕 레드불은 측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전술로 인해 공격이 단조롭고 전방 압박 이후의 수비 전환에서 반복적인 불안 요소를 노출하고 있다. 배팅 핵심 포인트 필라델피아는 투톱 이선 간 간격 조율이 탁월하고 박스 안 연계 플레이가 날카로운 흐름. 뉴욕 레드불은 전방 압박 이후 수비 전환이 늦고 세트피스와 뒷공간 대응에서 약점 노출. 홈에서의 조직력과 템포 유지 능력 모두 필라델피아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수비 안정성, 전술 유연성, 전방 완성도까지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잡아야 할 승부다. 7월 13일 메이저리그 사커 토론토 FC 애틀랜타 유나이티드. 토론토 포메이션은 3-4-3이며 마샬 루틴은 측면에서 날카로운 드리블과 짧은 공간 돌파 능력이 뛰어난 자원으로 1대1에서의 위협도가 높다. 인신에는 중거리 슈팅과 박스 외곽에서의 키패스 시도로 찬스 메이킹을 담당하고 있지만 체력 분배가 불안정할 경우 후반 기복이 생기고 있다. 플로레스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전개 템포를 유지하려 하지만 패스의 정확도와 볼 간수는 아직 들쭉날쭉한 편이다. 수비 전환 시 3백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며 순간적인 실점 위기를 자주 허용하고 있으나 홈에서는 이 간격을 비교적 잘 좁히고 있는 흐름이다. 전체적으로 공격 전개는 빠르지만 결정적인 마무리 상황에서의 침투 완성도가 아쉬운 상황이다. 애틀랜타 포메이션은 3-4-1-이며 리오스는 박스 안에서의 존재감은 뚜렷하지만 수비 압박에 직면했을 때의 탈압박 능력은 떨어지는 편이다. 알마다는 전술적 플레이메이커로서 공격 전개 전반에 관여하며 볼터치 수가 많고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날카로운 킥력을 바탕으로 영향력이 크다. 무윤바는 수비 가담과 압박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중원 공간 커버 범위가 일정하지 않아 수비 간격이 무너지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발생한다. 애틀랜타는 후방에서부터 전개를 시도하되 전진 시의 조직적인 전술 완성도가 높고 템포 조절 능력도 안정된 흐름이다. 다만 원정에서는 후반 체력 부담이 누적되며 박스 앞 위험 지역에서 실수를 범하는 빈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스마트 프리뷰 토론토는 빠른 측면 전개와 인신의 중심의 이선 플레이로 공격의 활로를 만들어가고 있으나 전방의 결정력에서 다소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애틀랜타는 알마다 중심의 플레이메이킹이 위협적이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조직력과 체력 유지에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흐름이다. 양팀 모두 강점과 약점이 뚜렷하게 교차하는 구조 속에서 전개는 빠르되 마무리의 완성도는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전술적 균형과 흐름상의 팽팽함이 경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토론토는 전방 전개는 빠르지만 마무리 완성도가 낮은 흐름. 애틀랜타는 알마다 중심의 조직적인 전개가 강점이지만 원정 수비 조직력에서 반복적인 불안 노출.
공격 패턴과 수비 불안이 엇갈리는 흐름에서 상호 무력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흐름 심리 체력 조건이 교차하며 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7월 13일 메이저리그 사커 오스틴 FC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오스틴 포메이션은 4-4-2며 울프는 전방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공간 침투로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고 있다. 오브리아는 좌측 라인에서 빠른 드리블과 컷인 시도로 전개 속도를 끌어올리며 팍스 근처에서의 슈팅 감각도 최근 들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다. 페레이라는 중원과 공격을 연결하는 축으로 볼 배급 능력과 이선 침투에 능해 전체 공격 밸런스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홈에서는 수비 라인이 탄탄하게 정렬되며 중원의 간격 유지와 세컨볼 커버 범위도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 상대가 전방 압박을 걸어오더라도 빠른 측면 전환과 수비 분산 유도로 탈압박이 가능하며 공격 템포도 경기 후반까지 일정하게 유지되는 체력 구성도 강점이다. 뉴잉글랜드 포메이션은 4-3-3이며 캄파냐는 타깃형 스트라이커로서 제공권 경합은 가능하지만 움직임 반경이 제한적이며 세컨볼 처리 시 주변 연계가 느려 특정 기회 연결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랑고니는 측면에서의 돌파 시도는 꾸준하지만 컷백 타이밍과 박스 진입 각도가 반복적으로 단조롭다는 한계가 있다. 폴스터는 중원에서 볼 간수와 압박을 시도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늦어 2차 방어 라인이 자주 무너지는 문제가 있다. 전술적으로는 점유율을 유지하려 하지만 수비 진영에서의 빌드업 실수가 잦고 원정에서는 공격과 수비의 간격이 벌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빠른 역습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며 박스 앞에서의 집중력이 원정 경기마다 급격히 낮아지는 점이 불안 요소로 작용 중이다. 스마트 프리뷰 오스틴은 울프-오브리안의 직선적인 움직임과 페레이라 중심의 공격 조율이 안정적인 흐름을 타고 있다. 홈 경기에서는 중원 압박과 간격 유지가 강점으로 작용하며 실점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있다. 반면 뉴잉글랜드는 빌드업 불안과 전방 연결 고리 부족으로 인해 점유율은 유지해도 실질적인 찬스 생산은 부족한 흐름이다. 수비 전환 속도, 후방 조직력 모두 홈팀을 상대로 취약한 모습이라 이번 경기는 어려운 양상이 예상된다. 배팅 핵심 포인트 오스틴은 직선 전개 중원 응집력으로 홈에서 강한 전술 응집력을 유지 중. 뉴잉글랜드는 점유율 대비 찬스 생산 부족, 수비 전환 느림이라는 이중 리스크. 탈압박 패턴과 전방 결정력 모두 오스틴이 더 나은 실전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 수비 응집력, 공격 속도, 공간 활용까지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오스틴이 가져갈 타이밍이다. 7월 13일 메이저리그 사커 시카고 파이어 샌디에고. 시카고 포메이션은 4-3-3이며 쿠이퍼스는 피지컬을 앞세운 고전적인 스트라이커 유형으로 제공권 경합에는 강하지만 움직임의 다양성은 떨어지는 편이다. 반빠른 측면에서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전개를 시도하지만 컷인 타이밍이 반복적으로 읽히며 효율성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오레겔은 이선 연계와 볼 배급에 관여하고 있으나 전환 속도가 느려 박스 근처에서 템포가 자주 끊기고 있다. 수비적으로는 400 간격 유지에 실패하는 장면이 잦으며 중원에서의 볼 간수력 부족으로 역습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홈 경기에서도 빌드업 완성도가 낮고 중원 압박이 느슨해 상대에게 쉽게 공간을 내주는 구조다. 샌디에고 포메이션은 4-3-3이며 일로스키는 좌측에서의 드리블 돌파와 빠른 속공 전개에서 날카로운 장면을 자주 만들어내는 핵심 자원이다. 마이트는 수비 라인을 끌어내며 연계 플레이에 능하며 활동 범위도 넓어 전방 침투 타이밍을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다. 발라카리는 중원에서 압박과 탈압박 모두 능한 자원으로 팍스 근처에서의 패스 정확도와 이선 침투 시점 선택이 뛰어나다. 샌디에고는 공격 전개 시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활용하며 템포 조절이 능숙하고 특히 후반 체력 분배와 교체 카드 운용에 있어 안정적인 전술 로테이션이 강점이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도 수비 간격을 좁히는 구조로 실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볼 점유 없이도 찬스를 창출할 수 있는 직선적인 역습 루트가 명확히 구축되어 있다. 스마트 프리뷰 시카고는 쿠이퍼스 중심의 단조로운 전방 전개가 반복되고 있으며 측면과 중앙의 연계가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다. 박스 근처에서의 볼 간수와 패스 템포가 어긋나며 실질적인 찬스 생산까지 연결되는 빈도가 적다. 반면 샌디에고는 일로스키 마이튼의 전방 조합이 날카로우며 중원 조율과 박스 침투 완성도에서도 명확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공간 활용과 수비 전환 모두에서 샌디에고 쪽이 더 짜임새 있는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시카고는 단조로운 공격 루트와 느슨한 압박으로 인해 팍스 진입 빈도가 낮은 흐름.
샌디에고는 전방 연계 중원 템포 조절 능력에서 뚜렷한 전술적 우위 확보. 라인 간 간격 조율과 후반 교체 운용까지 샌디에고가 더 안정적이다. 압박 강도, 전방 창의성, 전개 완성도까지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샌디에고가 잡아낼 수 있는 승부다. 7월 13일 메이저리그 사커 스포팅 캔자스시티 시애틀 사운더스. 캔자스시티 포메이션은 4-3-3-3이며 조벨리치는 최전방에서 포스트 역할에 집중하고 있지만 팍스 안 침투 타이밍과 마무리에서 일관성이 떨어진다. 토미는 중원에서 볼을 풀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상대 압박이 강해질수록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지며 전개의 유연성이 사라지는 흐름이다. 가르시아는 좌우 폭을 넓히는 플레이에 능하나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측면 수비 밸런스가 자주 흔들린다. 무엇보다 팀 전체적으로 전개는 빠르지만 팍스 근처에서의 패턴 플레이 완성도가 낮고 세컨볼 대처 능력에서도 미흡한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홈 경기에서도 라인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며 수비 전환 시 미드필더 라인의 복귀 타이밍이 늦어 실점 리스크가 상시 존재한다. 시애틀 포메이션은 4-2-3-1이며 무소부스키는 오프 더 볼 움직임이 날카롭고 팍스 안에서의 타점 형성 능력이 뛰어난 자원이다. 루스나크는 전방에서 유기적인 움직임과 템포 조절로 팀의 전개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롤다는 활동 반경이 넓고 수비 가담과 압박 회피 능력을 동시에 갖춘 전천후 자원이다. 특히 시애틀은 중원에서의 볼 간수력과 역습 전환 속도가 MLS 상위권에 해당하며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라인 간격을 좁히는 전술로 실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좌우 풀백의 밸런스 유지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수비 라인의 집중력도 후반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점이 강점이다. 스마트 프리뷰 캔자스시티는 전개 템포는 유지되지만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 부재와 수비 간격 붕괴가 고질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홈에서조차 라인 밸런스가 자주 흔들리며 전반적으로 전술 응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반면 시애틀은 루스나크와 롤단을 중심으로 한 유기적인 전개, 안정된 수비 조직력, 템포 조절 능력까지 모두 균형을 이룬 흐름이다. 실속 면에서 앞선 시애틀이 원정에서도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캔자스시티는 박스 앞 전개 완성도, 저하 수비 간격 붕괴로 인해 실점 패턴이 반복되는 구조. 시애틀은 중원 볼 간수, 수비 조직력, 박스 안 결정력 모두 탄탄한 밸런스 흐름. 원정 경기에서도 전술 응집력 유지되는 시애틀의 흐름이 더욱 안정적이다. 전개 안정감, 전술 응집력, 마무리 집중도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시애틀이 가져갈 그림이다. 7월 13일 메이저리그 사커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FC 산호세. 미네소타 포메이션은 5-3-2이며 예보하는 순간적인 침투와 속도를 활용한 전개에서 강점을 보이며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루아세이는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 능력에서 점차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으며 볼 배급 능력에서도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라프는 중원에서 수비와 공격 간격을 매끄럽게 조율하며 압박 상황에서도 볼 간수력이 뛰어난 자원이다. 특히 홈에서는 500구조를 바탕으로 후방 안정성이 극대화되고 있으며 전방 압박 이후 전환 플레이가 매끄러워 속공 전개 시 전방 침투 조합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세컨볼 회수율도 높아지고 있어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기반이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호세 포메이션은 3-5-이며 아랑고는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은 뛰어나지만 오프 더 볼 움직임의 다양성이 부족해 고립되는 장면이 많다. 펠레그리노는 측면에서의 크로스와 컷백 타이밍은 좋지만 역습 대응 시 수비 가담 속도가 느린 편이다. 에스피노자는 중원에서 패스 전개와 조율을 담당하고 있으나 상대 압박이 강해질 경우 볼 소유 시간이 짧아지며 전체 전개의 흐름이 끊기기 쉽다. 산호세는 전개 자체는 빠르지만 패턴이 단순하고 수비 전환 시 3백 구조의 간격이 쉽게 벌어지며 뒷공간 노출이 빈번하다. 원정 경기에서는 유독 뒷심 부족과 실점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 프리뷰 미네소타는 수비적인 안정감을 기반으로 전방에서의 빠른 침투와 이선 조율 능력에서 강점을 드러내고 있다. 500 구조는 산호세의 단순한 전개 루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에 적합하며 수비 간격 관리 역시 홈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이다. 반면 산호세는 빠른 전개 시도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완성도와 박스 앞 공간 활용에서의 디테일이 부족한 상황이며 역습을 당했을 때 수비진의 라인 복귀 속도와 간격 유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배팅 핵심 포인트 미네소타는 500 기반의 수비 안정성과 전방 침투 조합으로 홈에서 높은 전술 효율을 보여주는 팀. 산호세는 전개 속도는 빠르나
패턴의 단조로움, 뒷공간 노출이라는 구조적 리스크 존재. 라인 간격, 수비 집중력, 전술 완성도 모두 미네소타 쪽이 한 수위의 흐름. 안정된 운영, 후방 조직력, 전개 응집력까지 모두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미네소타가 잡아낼 타이밍이다. 7월 13일 메이저리그 사커 콜로라도 라피즈 밴쿠버 화이트캡스. 콜로라도 포메이션은 4-3-3-3이며 하파엘 나바로는 박스 안 위치 선정이 뛰어나긴 하나 유기적인 연계보단 단독 플레이 성향이 강해 볼 흐름이 자주 끊긴다. 카브랄은 측면에서 빠른 돌파는 가능하지만 크로스의 정확도와 컷백 타이밍이 불안정해 결정적인 찬스로 연결되는 빈도가 낮다. 미하일로비치는 중원에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려 하지만 상대의 압박 강도가 높아질수록 볼 간수력이 떨어지고 전개의 정밀도가 무너지는 모습이다. 콜로라도는 전방으로의 템포 전환은 빠르지만 박스 앞 마무리 패턴이 반복적으로 읽히고 있으며 수비 시에도 좌우 풀백의 복귀 속도가 늦어 측면 공간 노출이 잦아지고 있다. 홈 경기에서도 라인 간격 유지는 미흡하고 압박 강도 역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현저히 약화되는 흐름이 반복 중이다. 밴쿠버 포메이션은 4-3-3-3이며 화이트는 움직임 자체는 제한적이나 박스 안에서의 득점 집중력만큼은 매우 높은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 아메드는 중원에서 활동량이 뛰어나며 수비 가담과 전개 모두에 관여해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시켜주는 핵심 자원이다. 쿠바스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강한 압박과 인터셉트 능력이 탁월하고 수비진 앞에서의 1차 차단 능력이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낸다. 밴쿠버는 템포 조절이 뛰어나며 후방 빌드업에서도 실수가 적고 전개 속도와 결정적인 타이밍 선택 모두 정교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원정에서도 수비 간격 유지 능력이 뛰어나며 역습 상황에서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활용하는 다채로운 전술 옵션이 살아있다. 스마트 프리뷰 콜로라도는 빠른 템포를 살린 공격을 시도하지만 전방 연계와 마무리 완성도 모두 낮은 편이며 수비적으로는 측면 커버 범위가 좁아 상대 역습에 취약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반면 밴쿠버는 쿠바스 중심의 안정적인 중원 장악과 아메드의 전방 연결 능력, 그리고 화이트의 마무리 집중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전술 완성도와 조직력에서 확실한 격차가 존재하며 특히 수비적 안정감과 마무리에서 밴쿠버가 뚜렷한 우위를 점한다. 배팅 핵심 포인트 콜로라도는 빠른 템포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패턴이 단조롭고 수비 전환에서 측면 허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남. 밴쿠버는 중원 압박력, 공격 템포, 결정력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안정된 전술 구조를 유지 중. 원정에서도 라인 간격 조율과 빌드업 완성도에서 강점을 보이며 콜로라도 상대로 구조적 우위 확보. 완성도, 결정력, 수비 안정감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밴쿠버가 잡아낼 가능성이 높다. 7월 13일 메이저리그 사커 리얼 솔트레이크 휴스턴. 솔트레이크 포메이션은 4-2-3-1이며 피올은 전방에서 수비를 끌고 다니는 움직임은 활발하지만 마무리 타이밍이 늦고 결정력에서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마르추크는 이선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있으나 빌드업 연결 구간에서 패스 선택이 단조롭고 템포를 끊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루나는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박스 앞에서의 크로스 완성도는 낮고 수비 전환 시 위치 이탈이 잦아 후방 커버가 어렵게 형성된다. 전체적으로 볼 점유는 가능한 팀이지만 중원과 박스 사이의 연결 밀도가 낮고 찬스 전환까지 이어지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흐름이다. 수비적으로도 풀백의 복귀 속도와 중원 압박 강도가 미흡하여 역습에 쉽게 흔들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휴스턴 포메이션은 4-3-3이며 폰세는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간결하고 찬스마다 정확한 마무리를 가져갈 수 있는 집중력을 보유한 자원이다. 코발치크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패스 분배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볼 간수 능력도 뛰어나 전개 밸런스를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다. 아르투르는 수비적인 위치에서 강한 압박과 공중볼 경합 능력으로 후방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후반에도 체력 저하 없이 지속적인 볼 차단과 전진 패스를 통해 경기 흐름을 끌어올리는 힘을 보여준다. 휴스턴은 빌드업 실수가 적고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활용하는 다채로운 전개 루트를 갖추고 있으며 원정에서도 라인 간격을 좁게 유지하며 실점 최소화와 전방 압박의 유기성이 살아있다. 스마트 프리뷰 솔트레이크는 점유율 중심의 전개는 가능하지만 마무리 구간에서의 확실한 찬스 생성이 부족하고 수비 전환 시 간격 붕괴와 풀백 복귀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서 역습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반면 휴스턴은 전방 압박부터 중원 템포 유지, 박스 안 마무리까지 단계별 전술 완성도가 높으며 특히 중원 싸움에서의 안정감과 이선의 유기적인 연계가 경기 내내 높은 실속을 만들어내는 구조다. 배팅 핵심 포인트
솔트레이크는 박스 앞 전개 흐름이 단조롭고 수비 전환 시 뒷공간 커버에서 약점이 반복되는 구조. 휴스턴은 중원 압박, 전방 마무리, 수비 조직력까지 모두 균형을 이루는 실전형 전술. 특히 원정에서도 라인 간 밀도 유지와 패턴 전개가 안정적이라 큰 기복 없는 흐름을 이어가는 중. 전술 완성도, 전개 효율성, 수비 안정성 모두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휴스턴이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7월 13일 메이저리그 사커 LA 갤럭시 DC 유나이티드. LA 갤럭시 포메이션은 4-3-3-3이며 마테우스 나시멘토는 연계와 마무리 모두에 관여하지만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디테일이 일정하지 않다. 페인트실은 측면에서 빠른 스프린트와 컷인으로 공간을 만들지만 크로스 타이밍이 불안정해 찬스 전환율은 낮은 흐름이다. 마르코 로이스는 경험에서 오는 경기 운영 능력은 뛰어나나 체력 분배와 수비 가담 부담이 커질 경우 영향력이 급감하는 경향이 있다. LA 갤럭시는 전개 속도와 패턴 구성은 빠르지만 전체적인 마무리 일관성과 세컨볼 회수의 약점을 안고 있으며 중원 라인의 압박 강도 역시 떨어져 상대의 역습에 쉽게 노출되는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DC 유나이티드 포메이션은 3-4-3이며 벤테케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위력을 보이지만 박스 안 공간이 좁아질 경우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스트라우드는 좌측에서 드리블 돌파와 전진 패스를 주도하지만 수비 전환 시 라인 복귀 속도가 느려 뒷공간 노출 빈도가 높다. 보리스 에노우는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연계 플레이에 참여하지만 박스 근처에서의 움직임이 단조롭고 슈팅 선택이 제한적이다. DC 유나이티드는 300 기반의 빌드업은 안정적이나 전방 압박의 유지력이 약하고 공간 방어가 일관되지 않아 실점 위험도 함께 존재한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후반 체력 저하가 반복되며 라인 간격 붕괴와 결정력 저하가 동시에 발생하는 패턴이 두드러지고 있다. 스마트 프리뷰 LA 갤럭시는 빠른 전개와 이선의 침투 능력을 갖췄지만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일관성과 압박 강도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DC 유나이티드는 벤테케 중심의 전개와 스트라우드의 측면 활용으로 공격은 시도되나 수비 조직력과 압박 유지에 반복적인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양팀 모두 전개 속도는 갖췄지만 결정력과 수비 집중력에서 기복이 존재해 팽팽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배팅 핵심 포인트 LA 갤럭시는 전개 템포는 빠르지만 박스 안 마무리와 세컨볼 회수에서 불안 요소. DC 유나이티드는 3백 기반 빌드업은 안정적이지만 수비 전환과 체력 유지에서 명확한 한계. 양팀 모두 장점과 단점이 뚜렷해 상호 무력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전개 속도와 찬스 시도는 많겠지만 마무리 디테일과 조직력 측면의 상호 약점이 교차하는 구조라면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이다. 7월 13일 메이저리그 사커 LAFC FC 댈러스. LAFC 포메이션은 4-3-3이며 카마라는 박스 안 침투와 헤더 타점 모두 위협적인 자원으로 최근 마무리 감각까지 살아나며 공격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르다스는 중원에서 전개 템포를 조율하며 1차 빌드업의 흐름을 매끄럽게 이어가고 있고 아투에스타는 수비적인 위치에서 안정적인 볼, 간수와 강한 압박으로 상대 전진을 효과적으로 끊어내고 있다. LAFC는 홈 경기에서 유독 전술 집중력이 뛰어나며 템포 조절과 측면 활용의 전개 패턴이 다양해. 상대 압박을 벗겨낸 후 빠르게 공간을 점유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특히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와 중원 압박 라인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하는 강점이 있다. 댈러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무사는 포스트 플레이에 집중하지만 활동 반경이 좁아 박스 근처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벨라스코는 드리블 돌파 이후 패스 전환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공격 속도가 느려 전체 흐름을 끊는 경향이 있다. 델카도는 활동량이 풍부하지만 위치 선정과 커버 범위가 일정하지 않아 수비 전환 시 라인 간격이 흔들리는 약점이 있다. 댈러스는 300 기반의 수비 구조에서 좌우 측면 공간 노출이 잦으며 전방 압박 이후 중원 회귀 속도가 느려 세컨볼 대응과 전환 플레이에서 반복적으로 실점 위기를 겪고 있다. 원정에서는 공격 템포가 현저히 떨어지고 수비 라인 간의 유기성도 붕괴되는 패턴이 반복된다. 스마트 프리뷰 LAFC는 아투에스타와 오르다스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중원 조율과 수비 압박을 유지하며 홈 경기에서 전술적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카마라의 결정력은 현재 박스 안에서 가장 위협적인 무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좌우 윙어들과의 연계도 유기적으로 풀리고 있다. 반면 댈러스는 벨라스코 중심의 전개 속도가 떨어지고 중원 수비력과 뒷공간 커버에서 반복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원정에서는 수비 집중력 저하와 세트피스 대응력 저하가 두드러지며 LAFC의 전방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LAFC는 템포 조절, 중원 압박, 박스 안 마무리 모두 상승 흐름. 댈러스는 원정 수비 집중력, 붕괴 전개 속도 저하로 인해 전체 밸런스가 흔들리는 구조. 홈에서 강한 전술 응집력을 유지하는 LAFC가 전개 마이너스 마무리 마이너스 조직력 모두에서 우위를 보인다. 수비 안정성, 공격 완성도, 홈 집중력까지 고려하면 이 경기는 LAFC가 확실히 잡고 갈 그림이다.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